안녕하세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진행 맡고 있는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유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대영 기자가 독일과 스페인에 다녀왔는데요. 독일의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레더 죄송합니다. 같은 거물 정치인들은 모두 독일 정당의 청년 조직을 통해서 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10대 때부터 토론을 통해 정책 경쟁, 리더 경쟁을 하는 거죠. 스페인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포데모스라는 이름의 정당이 40년간 이어진 스페인의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정대영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혜리 기자랑 정대영 기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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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짧게 해요? 네, 정대현입니다.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죠? 엊그제 아니요. 봤잖아요. 엊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획은 끝난 상태에서 팟캐스트만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 기획 끝나고 첫 녹음인가요? 네. 아니요. 이 전에 이제 대만 녹음을 했죠. 대만 언제? 한 걸로 처음에 한 걸로 한마 그거를 꼬치 아, 맞다. 제가 바꿔서 하는 일부러 거잖아.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아니, 안 이게-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대만 편이 먼저 나갈 텐데요. 어쩌다 보니까 스페인 편을 먼저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뭐 다들 인연관계상. 바쁜 사람들인데 예.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요즘 출입처 생활은 어떤가요? 오랜만에 그렇죠, 봤으니까 제가- 얘기 좀 합시다. 네. 내근을 거의 회사 내에서 근무를 거의 2년 가까이 하다가 그렇죠. 지금 오랜만에 나가셨죠. 네, 서울시청 나간 지 지금 4일째인데 아 진짜 더 네. 그렇겠다. 네. 더 다르겠다. 서울시청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기자실은 어느 정도 규모로? 기자실이 어제 박원순 시장이랑 그 막내 기자들 만찬을 했는데, 아우 진짜요? 네. 어제 벌써? 네. 어. 근데 저 와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직 일정이 그렇게 됐는데 예. 박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3대 기자실이다. 3대 기자실이라고. 아침 줘요? 아침? 아침 뭐 김밥 같은 거 있던데요. 저는 와우, 한 번도 안 쩌네. 먹었어요. 네. 쩔어 그냥. 그거보다 어디- 이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 그렇군요. 넘쳐납니다. 오늘 온라인 몇 개 썼어요? 저 한 3-4개 쓴 것 같은데요. 기계네 거의. 그니까요. 지금 약간 네. 괴리감. 아니 그 전에 있을 때랑 다를 게 없잖아 그러면. 그쵸. 취재가 가능해졌다는 거. 예. 분야가 협소해졌을 뿐이지.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네. 이혜리 기자는 어때요 요즘? 저는 청년기획팀에 대해서 윤경 선배가 우리가 분위기가 참 좋고 뭔가 상하 관계가 없이 토론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을 때 사실 저는 잘 이해 못했었거든요. 왜 그렇죠? 그냥 저희가 뭔가 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부서로 와 보니까 약간 예. 청년기획팀 문화가 되게 음. 수평적인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사건팀 다시 디스하는 거잖아요. 사건팀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냥 그렇다는 거죠. 어떤데요? 그냥 알잖아요. 저 몰라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캣바이스랑 저 같이 아니 내가 이런 캣바이스를 본 적이 그렇다는 게 없어요. 아니라 하여튼 그럼 사회부의 부장이야, 분위기라는 게 차장이야? 있잖아요. 차장이 사회부의 없고요. 분위기. 다 알잖아. 사회부를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혜리 기자는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 수직 수평 이런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시는 편이니까 그걸 느끼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선배 진짜 사회부에 잘 어울리시는데. 네. 사회부 전혀 안 어울리고 있어 지금. 전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좀만 그거야,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요즘 근데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출근 들어가니까 너무 다시 긴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저희끼리 너무 논 것 같으니까요. 네. 그 독일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독일이요? 스페인 먼저 해야 되는데. 독일- 스페인이 독일 좀 좀 재밌죠. 스페인 먼저 기사가 스페인 먼저 나왔잖아. 그쵸. 스페인 네, 먼저 네. 하시죠. 스페인은 어떤 나라예요? 스페인 어떤 나라냐고. 네, 축구 잘하죠. 축구 잘하고 제가 사실 예.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가서 축구 경기도 한 경기 봤어요. 대박. 프리메라리가. 대박. 일요일 날 이제서야 봤어요, 봤어. 일요일. 사비로 봤어요? 사비로 봤죠. 당연히. 아니, 이제서야 말했어, 저 청구 근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런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안 했을 수가 무려 있어? 제가 어디와 이런 어디의 이런 경기를 얘기는 봤어요? 해야겠다. 제가 예. 나름 유명한 팀 제 숙소가 자반데 저 AT 마드리드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랑 나름 그 예. 빈센트 칼디용 그건 잘 모르겠다. 홍구장 이름이 거기. 홍구장 거기- 이름이구나. 거기에서 비아레알이랑 했어요. 비아레알. 그 2위 4위였거든요.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디에 이겼어요? 둘 다 안 이겼어요. 무승부. 몇 골 아쉽네. 날게요? 0골. 0골. 네, 0대0. 제가 무려 50유로를 내고 봤는데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이걸 왜 보고 있나 진짜. 그러니까. 근데 원래 축구 좋아해요? 보는 거는 네, 보는 거 음. 좋아하는. 그렇군요. 일요일 날 봤단 말이지. 취재가 월요일부터 시작이었고 제가 토요일 날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갔어요. 아니 근데 토요일 그거를 저녁에 지금 독일 스페인 갔다 온 지가 스페인에 떨어졌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굳이 왜 해야 돼요? 선배 일본에서 어디 아니 갔어요?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기 안 뭐 했고. 전혀 한 번도 얘기 안 0대 했는데 0이니까 굳이 안 했죠. 제가 5대 0이었으면 했겠죠. 그래요. 네. 어쨌건 스페인은 어떤 것들이 좀 비슷한 점을 느꼈어요? 스페인 가서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다 얘네가. 하여튼 통역해 주신 분도 거기 이제 한 30년 네. 사신 분이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스페인이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의식이 이렇게 높지 유럽에서 않대요? 서유럽 국가들처럼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 뭐 얘기하면 되죠. 뭐 한국 우리 지금 새누리당 같은 당이 이제 그 빼빼당이라고 국민당 빼빼당. 국민당 예전에 독재도 하고. 그때 이어진 당이에요. 그 프랑코 독재가 걔네도 이제 이어지다 후신 정당이 계속 그 일당 독재. 일당 독재는 아니고 양당이에요. 민주당 같은 우리나라.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우회 걔네는 이제 기본 한 30% 나오는 이상 그런 나라인데 계속 양당제가 이어지다 이번에 이제 무너진 건데.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민주당 그쵸. 역할을 하는 애들. 근데 여기가 이제 사회당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는 정권을 사회당이 잡기도 했었죠. 몇 년 정도 잡았어요? 그 정확히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아니 돼요. 좀 들어봐. 설명해서 또 듣고 싶은데 계속 죄송합니다. 질문을. 죄송합니다. 하여튼 궁금증이 많아서 계속 그래 왔는데 예. 이제 사회당이 이제 노조나 이런 세력들을 대표하고 한국보다는 사실 왼쪽이죠. 좀 더. 한국 야당보다는 훨씬 왼쪽인데 이름부터 사회당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부정부패 부패 문제, 노조 간부들 부패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귀족 노조 문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지적되고 이제 정당 내부의 그런 부패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사실 그 영국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독일 좌파 정당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이제 지지층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지지층들이. 그게 세계적인 흐름인가 봐요. 네. 진짜. 포데모스는 만나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15M 운동이라고 인디그나도스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분노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인디그나도스. 네, 네. 2009년 월스트리트 2012년인가요? 그거? 점거. 그러니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의 전신이에요. 스페인이 최초예요. 스페인에 시작돼서 이제 퍼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거리로 나왔던 사람들이 그 뿌에르타델 솔이라고 솔 광장 마드리드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구도심이거든요.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시위를 하다가 점거를 한 거예요. 오큐파이. 일부 이제 청년들이나 그 오래 점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시민들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운동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2014년 초에 포데모스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사실 포데모스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데도 있어요? 완전 그러니까 포데모스는 사실 당수가 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고 정치학 교수 출신인데 이제 우리 나이로 올해 40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좀 젊고 좀 뭐랄까 엄청 잘생겼다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정치인인데 교수관데 젊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말총머리 묶고 다니고 약간 좀 젊고 그런 신선한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왔는데 근데 청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40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수인데 30대 후반이었죠. 30대 후반이니까 어쨌든 젊은 나이죠. 당수를 하기에는. 근데 이 사람을 좀 내세우고 주변에도 좀 약간 쉽게 말하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포데모스는. 근데 그거보다 진짜
그 시민들이 만든 X당이라고 있어요. 그 당은 근데 사실 의회 진출에는 실패 하나도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석도 못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약간 그 뭐야 시민사회에서 세력은 비슷했는데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흐름이 좀 나뉜 거죠. 분파 같은 느낌. 분파라기보다 이제 그 명사들을 앞세울 거냐. 예. 예. 거기서 그게 나눠졌는데 어쨌든 포데모스 성공을 했죠. 예. 그 포데모스 다 이제 교수들만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당원이 벌써 40만 명이거든요. 와우. 예. 지역 조직이 그럼 탄탄한 거예요? 지역 조직이 그쵸 탄탄하죠. 자발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만든 지역 조직이랑 분야별 조직. 나는 일단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왜 스페인에 간 건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왜 포데모스를 우리 청년 기획에서 가려고 했는지. 좋은 지적이네요. 그걸 안 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좀 기존 정당들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당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포데모스가 특히 주목받았던 게 이제 양당제를 깬 뭐 좌파 정당으로 한국에서 소개가 되고 또 이제 온라인을 특히 이제 활용해서 만들어진 정당. 이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기존 정당이랑 다른 점이. 그리고 약간 청년 정당인가요? 그러면? 엄청 젊어요. 젊어요. 전반적으로. 기사에도 나오지만 뭐 정책도 약간 청년에만 국한되진 않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서민들 대상으로 한 계급 정당. 근데 또 계급 정당이긴 거부합니다. 또 그건 거부해요? 네. 왜 그렇죠? 이념에 얽매이는 건 또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그 사회당에 대한 반성인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왜 스페인을 갔느냐의 질문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그러니까 스페인을 간 것이 한국의 어떤 의미인지 사실 그게 네. 이 회차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데모스를 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건지 네. 이제 그걸 좀 짚어주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도 뭐 진보 정당이 있고 예. 뭐 쉽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뭐 정의당만 봐도 쉽게. 예. 노회찬 심상정 지금 의원님들 뭐 훌륭하신 정치인들이지만 그렇죠. 언제적 사람들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좀 교체 세대 교체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조성주 그렇죠. 씨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아니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요. 이제 거의 40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청년 정치인으로 엄청 주목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정의당 내에서 사실 당선이 어려운 네 당선이 돼 있었으면 좋겠네요. 후보 끝나고 하지만 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직하는 방식도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하고 이런 방식도 기존 정당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새로운 그 조직 방식을 좀 살펴보고 온라인을 통해서 포데모스 같은 경우는 선거하는데 이번 총선을 치르는데 돈이 별로 안 들었어요. 전체 선거를 치르는데 1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 후보자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선출을 하고 시민들이 와우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선거운동도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나서서 봉사 활동하는 식으로 다 운영이 되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근데 한국도 생각해 보면은 뭐 녹색당이든 이런 데도 다 온라인 투표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뭐 아주 색다른 건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근데 하는데. 약간 대중정당으로 그렇게 발돋움하기까지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런 방식 플러스 올리려면. 뭔가 알파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 알파가. 기존 정당들도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사실 당원민주주의가 그래도 정의당이나 뭐 하여튼 다른 진보 정당들은 구현이 되고 있는데 포데모스는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좀 기존 정당들하고 다른 부분은 이걸 선출할 때 투표권을 다 당원이 아니어도 다 오픈을 한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후보자 선출. 네네 후보자 선출하고 할 때도. 그래서 이게 경계가 낮다 보니까 장벽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여하기 오히려 더 수월한 거죠. 그 제가 갔던 행사 포데모스 행사에서도 그 어머니랑 아들이 같이 왔어요. 대학생 아들이. 그래서 와서 어떻게 오게 됐냐 뭐 포데모스 당원이냐 물어봤더니 당원이 아니에요. 근데 지지한대 자기는. 지지하고 옛날에 인디고나도스 때부터 운동 때부터 계속 참여를 해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참여하기가 유리했던 거죠. 포데모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가서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시르콜루스라고 지역 조직들 한 군데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진짜 이렇게 그 원탁회의 같은 원탁회의도 그렇고요. 시의원 젊은 의원이
왔는데 예. 거기서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고 모금을 진짜 1유로 유로씩 하더라고요. 아 맞다. 행사 끝나고 뭐 중간에 그 교회에서 성금 내듯이 맞아요. 뭐 돌린다면서요. 예. 그냥 자기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예요. 예. 그 돈으로 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의원 얘기 좀 해주세요. 시의원이요? 예. 시의원이 20대 후반이었어요. 27? 여자분. 네네네. 예. 청소년 때부터 그 미래가 없는 청년들이라는 단체를 친구들하고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자기는 뭐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 예. 근데 계속 그렇게 청소년 때부터 활동하다가 당연히 그 인디고노도스 때도 거리로 나왔고 그러다 이제 지방선거 때 당선이 돼서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 모인 사람들이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거기 자리는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다면서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딱 제 자세 이렇게 이 자세로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딱 이 자세였어요. 시의원이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이제 수첩에다가 주민들이 말하는 걸 적는 거. 어르신들이 건의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적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왜 인상적인 거예요? 일단 싸가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광경인 거죠. 그렇게 주민들이 정치인한테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도 놀랐고 반대로 젊은 의원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자유롭게 대하는 것도 놀랐고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뭐 의회로 많이 진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한국 그 문화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나이에 따라서. 네. 문화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나이에 따라서 깔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이 없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뭔가 좀 나이 있는 남자가 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맞아요. 모든 걸 갖춰야지 할 수 있는 게 정치 같아요. 근데 맞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뭐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이 들고 뭐 배웠다고 하시려고? 해서 저 나중에 하실 거예요? 차후에 어디 군산 시의원 같은 거 이런 거 나가볼까? 군산 시의원 하려면 지금부터 하셔야죠. 근데 틀린 것 같아.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얘기할 독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약간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어디서부터 한국이 달라져야 할지. 독일은 진짜 한국하고 좀 엄청 스페인만 해도 약간 그런 느낌 별로 없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약간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60석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의당이 지금 19대 때 5석이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또 뭐 선거제도 얘기도 좀 진짜 하고 싶어요. 여기는 비례제가 많아요? 비례제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비례제요? 네. 비례제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다르죠. 한국 지금 비례대표가 47석밖에 안 되니까. 47석인가. 네네. 더 줄였더만요. 더 줄였잖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내 표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제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너무 47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제도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독일에 여러 번 갔다 온 정치 공부를 하시는 그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거제도가 바뀐 나라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기존 정당들을 바꿀 유인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례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정당에 진입 못하거나 의석이 적었던 그 소수 정당이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거의 1당으로 나온 거예요. 폭발적으로. 네. 그 정도 나오니까 이제 기존 정당들도 거부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의당이나 뭐 녹색당 이런 데가 40%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의석이 10석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기존 정치인들도 가만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그 선거구 획정할 때 같이 연계해서 했었죠. 근데 뭐 다수당이 거부하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독일은 선거제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거기는 정당 전면적인 비례대표니까요. 독일 선거제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600석
텐데 아마. 예. 맞다. 의원도 많네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정도 한국도 좀 더 늘려도 되는데 저는 사실 의원 늘렸으면 좋겠어요. 의원 수는 늘리고 권한은 그 관리 특권은 줄여서 그렇게 해야죠. 사실 의원 수 늘려야 사실 그 맞아요. 희소성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특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독일은 의석이 600석인데 기준이 항상 이거보다 많아요. 의원이. 지역구에서 만약에 그만큼 당선이 안 되면 비례수 늘려줘요. 아 그럼 비례는 300명 이상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300명 이상이죠. 대부분의 경우. 신기하네. 아 그럼 비례는 안 정해져 있는 거네. 사실상. 그렇죠. 예. 아그 늘어날 수 모수만 있어요. 존재하고 최소 300인 거죠. 예. 재밌네요. 근데 이제 녹색당이 아까 한석이라고 말씀하신 게 녹색당이 지금 66이가 67석이에요. 독일에. 그 10% 좀 넘는 지지율을 받아서. 근데 놀란 게 지역구 딱 한 석. 나머지 다 비례대표. 한국이었으면은 10% 얻었으면 만약에 지금 47석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왜 5석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한국이면 6석이에요. 선거구제를 이렇게 했는지 그 기원이 궁금해. 왜 이렇게 뭐 했는지. 일본, 미국 따라한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었을 거야. 아무튼 빨리 그거 아까 정당 내 청년 조직. 청년 조직이 얘네도 좀 특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청년 조직은 하여튼 별도로 있고 여기는 당원이 아니어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내 청년위원회면 거기에 당원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돼요. 수 있다고. 중복된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당원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당마다 좀 차이는 근데 그러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새누리 지지자가 민주당 청년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 자기가 원하면 네네.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드릴까? 아니 뭐 그런 걸 생각해? 생각해봤어. 한 14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중학생 정도부터는 들어갈 수 있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14세 뭐 이 정도. 아니 근데 그러면 독일은 그러니까 선거 투표권이 그러니까 만 18세부터인데 그 또 구선거 있죠. 이게 좀 기초회로 내려가면 16세부터 또 그런 게 고등학생들부터 네네. 그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에 당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선거권 투표권 이후로부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걸 열어놔줌으로써 그 밑에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일종의 교육 학교처럼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인당 의원을 만났을 텐데 김인당 베를린 시의원 만났을 텐데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치 때 그 우민화 정책에 대한 반성 때문에 청년 조직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어릴 때부터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 좋게 본다,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이제 정치는 이제 무관심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말게 뛰어난 사람들 몇이 결정하고 이걸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그냥 주입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조직에서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반성이네. 역사적으로. 일본과는 굉장히 다르네요. 또 그런 것도. 한국하고도 뭐 굉장히 다르죠. 한국은 뭐 정치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저는 폐쇄적이니까. 맞아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정치를? 가르치지. 아니 그 고등학교 때 뭐 수능 과목으로 배우는 정치 말고 우리가 아니 정치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죠. 가르치나? 가르치죠. 원래는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회 이런 것도 사실 다 정치 활동이잖아요. 시민교육이고 민주시민교육이죠. 학생회 활동도. 학생회도 약간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학생회가 금권 선거잖아요. 되게.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학생회 선거 이런 거 하는 것이 다 반장 선거 이런 것도 다 원래는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인데 원래 일환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투표로 누군가를 대표로 결정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그게 이제 뭐 인기 투표로 결정되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뭐 공부 잘하는 시키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건데 한국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만 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은 이제 시험 위주다 보니까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공부 안 하잖아. 그리고 배워도 이제 실제로 그 토론도 좀 해보고 써먹을 때가 없어. 예를 들어서 집회에 대해서 배웠으면 집회 나가는 것도 일종의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안 나가본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국에서? 근데 그거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전에서는 제가 거기 살면서 집회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대전에서는. 그래서 서울로 오시면 되죠. 그래서 서울로 온 다음에 진짜 우리나라에 언제 집배가 오셨어요? 많구나. 언제 오셨어요? 대학 다니면서 왔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안 올라오셨어요? 안 올랐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올라왔어요? 전 경기도였으니까. 저 한번 왔었죠. 그러니까 정말 풀뿌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서울에 되게 지역에서, 집중돼서 그래요. 서울에 그러니까 지역에서 정치 활동 자체가 어른들 사이에서도 없는데 애들이 뭘 그걸 어디서 가서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에서나 보고 맞아요. 근데 뉴스에서 이제 뭐 집회하는 다 나쁘게 이상하다고 보도하면 하니까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다 폭력 선입견을 집회. 갖는 거죠. 옛날에 희망버스 같은 것도 같이 내려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막 거기서도 맞아요. 물론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소수죠. 맞습니다. 지역별로 진짜 너무 저희가 이번에 많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지역별 조직들 이런 게 많이 소규모로라도 많이 모이고 해야 되는데. 맞다. 독일 청년 조직 얘기를 아까 하다가 좀 끊긴 것 같은데 흐름이. 근데 그 걔들의 독일의 역할, 청년 당 조직은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청년 의제에 대해서만 아니,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3인당 그 베를린 그 청년 대표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뭐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그 다 정권을 줬다.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만들어지고 조직 내에서. 네네 청년 조직 안에서 그 여성 조직도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여성 관한 정책들은 또 거기서 다 만들어진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해서. 그래서 당내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는 좀 좌파 정당들은 그 청년 당원들이 우경화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난민 정책이라든가 환경 정책이라든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당내에서 견제 역할을 좀 이상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청년들이. 그래서 좌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기민당은 오히려 반대래요. 청년들이 오히려 거기서 우로.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좀 특수한 게 그 지금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그 메르켈이 극우 정당도 있고 막 하는 극우 정당이 있는데 메르켈 기민당은 그건 용인을 안 하거든요. 적어도 독일에서 이제 나치를 찬양하거나 이런 정당들은 맞아요. 인종차별적이고 이건 용인을 안 해요. 자기. 근데 이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계속 그런 게 좀 단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독일도 사실. 근데 이제 메르켈이 난민도 사실 제한적이지만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난민 문제 가지고 당내에서 이제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청년들이 그런 경우에 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기민당에 있다가 극우정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청년당. 거기도 일베 같은 건가 보네. 젊은 보수. 근데 100급까지는 갈까요? 일베 비하 논란. 하여튼 그 당내에서 이제 양쪽 다 이제 제자리를 찾게 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당내 청년위원회가 되게 들러리 같은 들러리죠. 느낌이어가지고 네.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예. 손수조 그 후보자를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막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거의 목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안고 있더라고 들고 있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모습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성세대가 진짜 우리 이렇게 청년도 데리고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느낌? 뭔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진짜 물론 뭐 그들의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약간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당의 장신구.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가 독일처럼 될 수 있을까요? 독일처럼이든 뭐 좀 나아져야죠. 근데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되려면 뭐가 선결 조건이에요? 첫걸음. 비례대표제. 그렇죠. 저 제도 문제를 생각했는데 근데 제도가 그 마음대로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바꾸는 건데 그것도. 아니 새누리당이 뭐 때문에 바꾸고 싶겠어요 이걸. 바꿀 이유가 없죠. 대체 왜? 아니 민주당도 바꿀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민주당 지금 지지율 20%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300석 중에 60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네 뭐 100석도 못 얻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면 얘네 지금 100석도 못 얻는 게 당연한 거지 민주당도. 그렇게 돼야죠. 원래는. 그렇죠. 화가 나네. 근데 제도 문제인데 사실 제도 바뀌려면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찍어주면 아까 거기 그 어디죠? 아까 뉴질랜드에서 바뀌었다는 것처럼. 뭐 근데 저는 이번에 총선이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선거 때보다 더 선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더 소수 정당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긴 한데. 관심 갔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약간 의미 없이 흩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사표가 되니까. 주변에 물어봐도 다 소수 정당인데 이게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맞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3%를 넘어야 되는데 3% 그래서 넘는데 녹색당, 노동당이 다 사표가 되고 다 3%가 안 되면은 한 정당이 3% 이상 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아니 막 근데 하더라고. 선생님들은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들 중에서도 마이너리티들이라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주변 분들도 다 마이너리티예요. 우리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정치 원래 관심 없던 주변 친구들도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노동당이나 녹색당 이런 홍보하는 거를 많이 봤었나 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녹색당이나 노동당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약간 확산됐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물론 기성 메이저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의 어떤 온라인을 통한 환기 같은 거는 전보다는 훨씬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무슨 그 진보 정당의 뭐 홍보가 여혐이니 뭐니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면은 사람들이 되게 진보 정당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뭐 아예 관심도 없는데 누가 그게 무슨 이상인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런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관심의 하나로 그냥 보인다. 찻잔 속 태풍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아요. 3% 넘는데 없을 것 같은데 원외 정당들 중에. 정의당 정도는 넘지 않을까요? 정의당 원내잖아요. 아 원내요? 정의당 5석이 있으니까. 5석 있잖아요. 완전히 아니 제가 말한 원내 지역구는 지역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례대표는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당 기본적으로 양당제니까 한 정당이 과반을 얻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그럼 뭐 사실 끝이죠 뭐. 아니면 그런 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 기호를 추첨으로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나? 그것도 얘기 나오죠. 뭐 교육감 때부터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 맨날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번 얻으면 진짜 대박나. 얘를 녹색당 1번 얻으면 대구 경북에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착각인 게 그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부 바뀌었을 때 그때도 1번이었지만 뭐 반사이익 별로 아니 못 그게 아니라 얻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 1번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1번을 계속 새누리당이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당이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걸 공정하게 그 추첨으로 근데 하면은 약간 기자단 가면 그건 좋지 않아요? 경향신문이 제일 가장 아껴서. 그건 좀 그건 랜덤으로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기억니은 순으로 하던가 그러면. 그럼 기억 넣어. 그러면 기억으로만 다 당면 만들죠. 다 뭐 경제민주당. 아니 그럼 뭐. 이름 순으로 할까 그러면 가나다로 이름을. 이름 순으로 그걸 다 개명하죠. 아니 너무 맨날 1번 아니면 2번 이런 식으로만 홍보를 하니까 그쵸, 뭐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 이렇게 하니까 3 이후는 뭐 생각이 안 나. 관심도 없고. 맞아요. 그것도 바꿀 필요가. 근데 진짜 나는 비례대표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문이 1년 내내. 근데 이제 사실 비례대표제도 정당들이 정의당이나 뭐 나머지 소수 정당들 녹색당, 노동당 뭐 다른 데들은 다 그 당원들이 뽑지만 국민의당 마찬가지로 다 민주당, 새누리당이니 꽂잖아요. 그냥 자기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 막 되고 뭐 전희경 뭐 이런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근데 사람들한테 비례대표 늘리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지금 없애자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명부 자체가 구린데. 그렇죠. 그러니까 명부를 뽑을 때 자체에 민주주의가 작동을 안 하니까. 맞아요.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비례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게 얘기가 안 먹히는 거죠. 하긴 너무 성급한 결론이네요. 너무 답답한 얘기들만 했는데 하여튼 저는 좀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어른들한테 좀 더 싸가지 없게 대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싸가지 없게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좀 진보 정당들도 좀 신생 정당들 같은 경우는 특히 기존 방식이 아닌 좀 그러니까 거리의 시위는 필요하다, 거리 운동 필요하다라는 말은 스페인에서도 항상 들었거든요. 그 포데모스 사람들한테 그거랑 계속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 어차피 우리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돈이 적게 들고 기존에 조직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봤자 망하는데 좀 해보고 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뭐라도 해보는 게. 네. 그 너무 이렇게 틀을 가두지 말고 약간 맞아요. 운동권들 그 한계가 있잖아요. 내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형 기자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자기는 앞으로 싸가지 없게 할 거다. 후배들한테도 말을 놓으라고 하겠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네. 그렇네요. 아쉽네. 어쨌거나 여기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네. 이 회차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말하면 공약이 된다. 였는데 하여튼 교과서적이죠. 너무 가고 싶은 길이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맞아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서. 네네. 하여튼 스페인도 그렇고 다음엔 뉴질랜드 한번 가봐야겠네요. 뉴질랜드? 나도 나 갈래 뉴질랜드. 제가 뭔 소리야? 네. 회사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뭘 또 갑자기 그래? 그 돈으로 축구 봤어? 안 봤어? 제가 낸 내역 확인해 보세요. 전 진짜 하나도 안 청구했어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밥도 굶고 통역비를 벌충해줬다는 거 아니요. 회사 돈 쓰는 게 이렇게 애사심이 강하다 진짜. 그렇죠. 진짜 애사심 돈도 강한데. 빌빌거리게 받으면서 그냥. 출장비로 몇 달 월급 받았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일본, 대만, 스페인, 독일 이렇게 외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다음화는 한국의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혜리 기자랑 김원진 기자를 모시고 말씀 나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4-2가 뭐죠? 정대현 정치구나. 네. 기자는 아마 4-2를 할 때쯤 다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녹음 때 엄청 싸울 것 같아요. 김원진 기자랑요? 네. 대만 때요? 어쩔 수 없죠. 맞죠. 알아요. 마지막까지 알아요. 알면서 한 건데. 4-1은 하여튼 기획부터 엄청 싸웠잖아요. 4-1은 3-5. 3-5. 혜리 선배 늦게 일어나서 뒤늦게 없고. 아니. 그래도 4-3. 4-3이에요 그거? 맞다. 헷갈려. 이게 뭐야? 빨리 있는 게 좋아요. 일할 내려가. 언제 없었어? 잔소리하지 말고 내려가. 이거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마지막 인사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